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이 오게 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놀랄 만큼 강력한 재해 가능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이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상대방이 날 완전히 잊었으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저도 연애 코치로 활동하며 수많은 분들의 이런 고민을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재해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저는 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전 연인이 스스로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자, 결론부터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재해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미련과 아쉬움 같은 미해결 감정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관계에 열린 결말을 남겨두세요. 이별을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프레임을 낮추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무엇이든 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지나치게 추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연락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9가지 핵심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재해 성공률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각각의 원칙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별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왜 헤어졌을까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과 감정을 쏟아붓다. 결국 지쳐서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든 아니면 여러분이든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잠시 쉬고 싶어 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이 관계를 위해 애썼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서 가장 소중했던 관계를 내려놓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이런 상황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힘든 감정만 앞세워 우리 같이 노력하자, 조금만 더 해보자라며 상대를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다 지쳐 쓰러진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우리 뇌는 흥미롭게도 지친 감정과 식은 감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와 다툼, 그리고 노력에 대한 회의감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속해서 재해를 강요하면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식어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지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예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지어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이때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백기나 매달리지 말라는 조언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지친 마음을 식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잠시 놓아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랑했던 사이이고 많은 추억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이입니다. 함께 해보고 싶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상대방이 설령 이별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 해주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함께 이루지 못했던 꿈들 같은 것들이요.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별로 인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에서 아쉬움과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에 많은 분들이 매달리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남아있던 그 작은 아쉬움과 미련마저도 탈탈 털려나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이별 후의 연락이나 만남은 연인 시절처럼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남아있던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미해결 감정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아쉬움과 미해결 감정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관계가 아쉽고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 우리 그거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줄걸, 마지막에 사과라도 할 걸 같은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이른바 잠수 이별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생각해보세요. 미해결 감정을 엄청나게 많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못하고 내 감정을 표현도 못하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남겨진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고통스러운 겁니다. 재해가 잘 되는 공식 중 하나가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쿨하게 인정하고 바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별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해결 감정이 훨씬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미해결 감정이 많을수록 재해는 훨씬 더 쉬워지며 헤어진 이후에 연락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틈을 남겨두세요. 그 틈이 언젠가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회수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시간, 노력,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면 그것이 손실이 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으려 한다는 거죠. 재회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노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헤어진 상태이고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로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며 챙겨준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사귀는 노력이나 투자 없이도 그 모든 것을 공짜로 받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마음과 사랑이 아무리 진심이고 깊이가 깊어도 상대방은 그것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백화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음 코너와 어렵게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비교해보세요. 무료 시음은 편하게 즐기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작은 서비스 하나에도 감동하고 가치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헤어진 이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재회를 위한 여지조차 주지 않는데도 계속 뭔가를 챙겨주고 노력하고 안부 인사를 묻고 연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상대방이 갑자기 불러내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치 없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과연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한번 깨진 관계는 이전보다 더 큰 가치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사람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계는 끝난 것 같아. 나는 이제 밑바닥까지 다 보였어 라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미천을 다 드러내며 매달리고 욕하고 화내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는 등 난리법석을 피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재회를 원한다면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여러분이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한 둘 중 누구 한 명이 죽지 않는 한 관계의 끝은 없습니다. 제게도 잊을만 하면 과거 인연들에게서 연락이 오곤 합니다. 몇 년 전에 헤어진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고요. 갑자기 SNS 팔로우를 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미래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제게 먼저 대시하다가 제가 거절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관계의 마무리는 웬만하면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들 하지만 웬만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결말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거나 다시 다가올 때에도 좀 더 편하고 눈치 보지 않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떠올렸는데 마지막에 걔가 그렇게 화내고 욕하고 나를 다 차단했으니까 내가 연락해도 안 받아주겠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연 연락을 시도할까요?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정리하고 완전히 끝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했고 재회를 염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열린 결말로 남겨두십시오.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차인 입장이기 때문에 온갖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헤어지기 전까지 매달리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도 결국 이별을 맞이했기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쓸모없게 느껴져 같은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쓸모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에 자기와 함께 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헤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헤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미래가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별의 원인이 된 어떤 특정 요소들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얼마든지 변하고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후폭풍에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폭풍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년 뒤에 올 수도 있고 6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심지어 1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헤어질 때 엄청 매달렸던 친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상대가 엄청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헤어진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몇 년 뒤에 먼저 연락해서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절대 미래를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관계가 평생 끝이다. 이 사람은 평생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의존적이었다면 앞으로 독립성을 키워나가며 사회적 가치를 계속 쌓아나가시면 됩니다. 스펙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딸려서 차였다면 앞으로 스펙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외모가 부족하거나 살이 쪄서 차였다면 다이어트 하면 됩니다. 이별은 할 만큼 다 해보고 노력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실망했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데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재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슬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레벨업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과의 재회는 물론이고 혹재회가 아니더라도 상대방보다 훨씬 멋있고 매력 있고 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그 사람 하나에 내 인생 다 걸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 만나서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좌절하고 비극적으로 생각하며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레벨업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연락할 때 사람은 상대방의 가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사람 외모는 내 스타일 아닌데 왜 이렇게 끌리지? 이 사람 조건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 사람에게 끌리지? 남들은 다 이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좋지? 그 모든 것이 바로 프레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조건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에서의 상대방과의 주도권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헤어진 이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되고요. 매달리는 행동은 더더욱 안 됩니다.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고 확인해 보려는 행동은 그만두세요. 상대방과 별개로 잘 사는 내 모습, 독립적인 내 모습, 매력 있고 가치 있고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별의 원인이 된 그 문제를 제거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프레임과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 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아까운데 나 왜 차인 거야? 외모로 보나 매력으로 보나 인기로 보나 내가 더 잘났는데 왜 헤어진 거야?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내가 행동 태도를 매력 없고 가치 낮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요소들이 뛰어나도 내 행동 태도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판단됩니다. 헤어진 이후에 가치 낮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거나 반응이 좋으면 됐다 는 생각에 급발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여러분이 선물했던 물건을 사용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 경우 이거 혹시 나보라고 올린 건가?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일부러 이렇게 올린 건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그 물건이 좋아서 사용했던 걸 수도 있고 정말 그 사진을 올릴 당시에 여러분에게 보라는 듯이 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확실한 신호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런 좋은 반응이나 작은 단서, 미끼에 바로바로 반응하고 급발진해버리면 힘들게 남겨두었던 미해결 감정이 확 날아가 버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역시 이 관계에서 아직 내가 갑이구나. 아직은 내가 선택권이 있구나. 얘 아직 나 못 잊었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쉬운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방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랜만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데이트 신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갑자기 또 차단해 버리거나 잠수를 타거나 약속을 취소해 버리는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반응하지 마세요. 한번 깨어졌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는 더 신중하고 예리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반응과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다가가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재회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이별하고 나서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죠. 저는 솔직히 염탐을 왜 하는지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별한 상대방의 SNS나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 보면 마음 아프고 힘들지 않나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저는 헤어지거나 관계가 끝나면 상대방의 SNS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 같은 것을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멘탈도 흔들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염탐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방의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와 감정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잖아요. 왜 스스로를 그 지옥길로 빠뜨리시나요? 상대방의 정보를 쫓을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계속 좌지우지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같으면 멘탈이 무너지고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노래를 올리면 희망이 막 올라왔다가 갑자기 날 차단하면 좌절했다가 갑자기 프로필 사진을 내렸네? 혹시 후폭풍이 왔나? 이러면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여러분의 감정과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재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존감, 매력, 가치를 확실하게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 염탐하면서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절대 자존감, 프레임, 매력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절대 추적하지 말고 상대방과 별개로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세요. 염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 절대 동요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염탐을 하고 상대방의 SNS나 프로필 사진을 관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신의 감정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된다면 당장 멈추세요. 연락은 곧 프레임입니다. 재해를 할 때는 서로 당연하게 만나는 관계도 아니다 보니 결국은 연락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고 연락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도 파악하고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만남도 잡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더라도 연락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연락을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갑과 을이 나뉘기도 합니다. 헤어진 이후에 혹여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너무 길게 이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헤어졌고 이제 상대방과 남남입니다. 여러분이 연락하는 시간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랑 재회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락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현재 감정 상태나 상황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지 않고 여러분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할 때에는 항상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프레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락을 먼저 마무리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쉬움이 덜한 쪽으로 보이게 되죠. 연락이 너무 소중하고 관계가 너무 소중한 입장에서는 연락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프레임이 높은 상태라면 상대방의 연락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프레임이 낮은 상태라면 연락 마무리는 항상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상대방이 혹여 나중에라도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제의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고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재해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깨진 관계는 정말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쌓아나가야 합니다. 한번 깨졌기 때문에 얼마나 더 정비 과정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헤어진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원리,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결국 이 모든 원칙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별의 원인이 되었던 그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모두 제거하고 훨씬 더 성장한 새로운 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재회까지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재회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은 채 매달리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욱 멀어질 뿐이죠. 여러분, 이별은 여러분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고 여러분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직접 소통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재해를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한 연애를 위해 연애코치랩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